대한민국 역사상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공급 가뭄 상태로 지금 돌입하는 순간이고 처음 봤어요. 네. 네, 맞아요. 앞으로 5년 동안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없을 때는 전가로 갑니다. 전가로. 세입자들에게 모든 비용들이 전가될 거다. 예, 전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재건축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건축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만 재건축은 살아나지 지금 상태로 분양가 상한제하고 재초안이 있는 한 재건축은 여의치가 않다. 서울은 사실상 재개발밖에 없다고 좀 봐요.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히 구조가 네, 완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전 재개발을 얘기한 거예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느냐, 돈을 시간을 주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재개발은 철저하게 시간을 내가 드리고 돈을 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2022년, 21년에 제가 재향사동 그때 추천드렸던 지역이 실투자 금액 기준으로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당시에요. 근데 지금 그게 원룸이 15억이고 17억. 20억 이렇게 되거든요. 20억 그냥 갔나요 이제? 네. 와. 그래서 야.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그럼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냐? 한강, 역세권 두 개로 끝나요. 오세훈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서울의 상급지 재개발 쪽에 여러분들 중심을 잡고 쭉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 주실 건가요 오늘? 알려드려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동산형의 부동산 스타 조대석. 오늘 진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놀라운 부동산의 놀부 정영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저희 채널에서 드디어 정영근 네. 대표님을 모시게 됐네요. 네, 동산형 채널이 그만큼 유명해졌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저희 이게 부동산 업계에 네. 그 최초의 유튜브 인플루언서로서 네. 굉장히 많이 그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에게 어떤 또 기회의 장도 열어주시기도 하셨었어요. 그랬나요? 네네네네.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뭐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여기저기 많이 찾고 있는지.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주식장이 좋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조금 관심이 덜해진 상황인데 네네. 또 그만큼 매니아적 네. 네, 부동산 매니아분들은 또 이 순간에도 임장 다니시고 열심히 저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다른 전문가님들은 다른 네. 채널에 좀 많이 이제 출연들을 하시잖아요. 네, 놀부님은 잘 안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러는 또 이런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여러 군데를 출연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겨요. 시간을 많이 일할 시간이 부족하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냥 제 채널 찾아주시는 분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더 채널에 많은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안에 있는 그 채널 가족분들 챙기는 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다는 생각으로 출연은 웬만하면 안 하고 있고 동산이 형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네. 사실 잘 여기저기 나오시는 분도 아니신데 사실 제가 놀부 채널을 늘 보면서 배우고 있는데 놀부 채널은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딴 데 앉아서 보신지 네. 정말 그 공부의 질이 좋고 또 투자의 포인트가 굉장히 좀 그 격이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물건 잘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놀분이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으신 분들 나오는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한번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어제 바로 치러졌던 지방선거 네.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연임이 되셨어요. 사실 이러한 결과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부동산 쪽에는 좀 많이 있죠. 네.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특히나 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고 부동산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원호 후보가 됐을 경우, 오세훈 후보가 됐을 경우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세훈 후보가 5선 당선이 되면서 계획을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누가 돼도 상관없이 부동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에서 근데 내가 추가로 투자를 어느 방향에 해야 될지는 지금 노선이 확실히 갈리게 된 거고 앞으로 정말 많은 기회들이 탄생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쪽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대책, 대응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으셨네요. 네. 그럼 살짝 만약에 정원호 시장님이 되셨다면 재개발 재건축 쪽에 어떤 그
훈풍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건지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조금 감소할 수밖에 없죠. 수요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어딘가 다른 부동산은 또 상승장이 그렇죠. 있었을까요? 그래도 재건축은 사실상 오세훈 후보가 5선 돼서 시장이 되었어도 앞으로 재건축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재건축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만 재건축은 살아나지 지금 상태로 분양가 상한제하고 재초안이 있는 한 재건축은 여의치가 않다라고 보고 재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정원 후보가 됐어도 재개발은 저는 간다고 보는 건데 다만 그 공공 쪽에 물량을 좀 뺄 수 있는 쪽이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민간도심 복합사업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 이 두 개가 정원호 사업의 테마주다 저는 생각을 했고 오세훈 후보가 됐기 때문에 서울의 상급지 재개발 쪽에 여러분들 중심을 잡고 쭉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 주실 건가요 오늘? 알려드려야죠. 네. 기대가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정비 사업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주로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잖아요. 맞아요. 이쪽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정부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어떤 대립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거 점검 사항들은 없나요? 일단 지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공급 가뭄 상태로 지금 돌입하는 순간이고 처음 봤어요. 네, 맞아요. 앞으로 5년 동안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와도 떨어질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을 오늘 일자로 봤을 때 1,540원대까지 지금 가는 걸 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달러가 이슈가 되고 있고 금리도 지금 물가, 고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쓰리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잠시 주춤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그 공급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탄성을 가지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적응을 하게 되면. 그 시기가 굉장히 짧을 거고요. 만약에 오면은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운이 좋고 여러분들이 상급지 또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잡으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시고 이미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새로운 그 공급지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사실 오세훈 후보가 됐다고 해도 오세훈 후보가 공장도 아니고 바로 아파트를 찍어낼 수 없거든요. 다만 그 박원순 때 다 해제됐던 현장들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작업 그리고 신규 발굴 작업들을 계속 해주고 있고 이 민도는 좋은데 노후도나 선택 요건 이런 것들이 안 돼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지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도 사실 오세훈 후보가 만든 거예요. 2009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테마를 가지시고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별로다 신통이 좋다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상급지에 뭐가 돼도 좋으니까 들어가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는 하셨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근데 그러려면 일단 최소한 7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의 공백 기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장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상승장이죠. 상승장이 이어지고 지금 뭐 7년 뭐 얘기하셨는데 저는 더 길게 봅니다. 더 길게 보고 서민이 그런 상상을 못하게끔 이제 돈이 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가게 될 거다. 우리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심지는 서민들이 감히 상상도 안 하는 도쿄, 뉴욕 이런 데는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서울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서울 안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돼서 격차를 벌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기대할 수도 있는 게 정비 사업이거든요. 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저희가 사지는 못하는 우리 같은 서민,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못 가져가는 능력을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옥석 가리기에 또 고수라고 들었어요. 재개발 옥석 가리는 어떤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그 고수라고 하면은 민망한데 저는 물 떠놓고 기다리는 자리나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지역은 좀 피합니다.
투자잖아요. 네네네. 내가 거주할 거면 사실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느냐, 돈을 시간을 주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재개발은 철저하게 시간을 내가 들이고 돈을 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그런 실입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나는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나는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투자지 비싸게 제 돈 주고 다 들어가는 건 솔직히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에 지금 신규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급지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쪽을 포커스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변하지 않는 게 전 있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일단 정부가 규제를 할 거예요. 거기에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규제는 결국에는 이렇게 공급이 없을 때는 전가로 갑니다. 전가로. 세입자들에게 모든 비용들이 전가될 거다. 전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 지방선거 전까지 그 갭매우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규제 지역까지 지금 구리 오르고 그다음 다산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북부, 서남부 저기 북부 지역까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면에 보면 이제 전세가의 상승, 월세 상승이 결국에는 내 집 마련하는 게 낫겠다라는 수요 자극을 통해서 비규제 지역 그리고 대출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중심으로 해서 될 거고 서울은 사실상 재개발밖에 없다고 좀 봐요.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이 보면은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부모님들이 자녀분들 증여해 주려고 재개발로 증여해 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신혼부부들이 온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결국 실수요자로 빌라까지 재편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 일밖에 안 남았고 빌라 값이 이제 엄청나게 오를 상황이 됐다. 이때까지는 재개발만 올랐는데 이제 재개발 아니어도 역세권이고 살기 좋은 빌라들은 가격이 오르는 국면을 지금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니시는 사실 저 공부 좀 많이 하신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보면 결국은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재개발을 투자 빌라를 산다는 거는 사실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좋은 급지에 못 들어가니까 내려오는 건데 그 좀 많이 진행된 곳을 사면 결국은 줄 것도 다 주니까 또 급지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욕심을 못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초기로 들어가시는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2020년, 21년이랑 좀 달라요. 그때는 아파트로 순환매가 돌아갔다고 치면 맨 나중에 빌라들이 올랐는데 지금은 하급지까지 갭매우기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의 재개발 빌라 쪽으로 몰려요. 그 말은 이제 학습이 됐다라는 거고 웬만한 구축 아파트면서 돈을 많이 주고 살 바에는 그냥 서울에 사고 상급지 재개발을 사겠다 이렇게 좀 똑똑하게 움직이는 젊은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오늘 제가 스마트 튜브 보고 왔는데요. 빠숑 김하나 소장님 봤는데 그 김하나 소장님도 요즘은 정비 사업을 또 강의하시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쪽이 이제 전문 부동산 전문가로서 갖고 있지 않았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면은 모두가 정비 사업을 지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거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꼬마 빌딩도 있고 한동안 뭐 고시원도 좀 유행했고 그다음에 또 요즘 에어비앤비 좀 유행하고 호스텔 그리고 뭐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그 많은 분야에서 부동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그 전문가들 중에서 정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해안을 가지고 롱런하고 있는 분야는 정비사업 초기 재개발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선봉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대장 대신 어떤 그 확인을 하신 기분이 어떠세요? 그게 제가 제 채널도 2018년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유튜브가 많이 없었을 때부터 했는데 저도 사실 아파트 추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때라 문재인 정권 때 2018년 폭등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어디가 오를지를 알려주는 급지별로 딱 그쵸. 나눠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1억이면 3억이면 5억이면 어디 맞아요. 가라 이런 금액별로 식으로 또, 네. 제가 영상을 했었었는데 네네. 그 다음에는 제가 빌딩을 했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면 그 건물을 사야 된다. 지분 단가가 지금 아파트가 너무 올랐으니 건물을 사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코로나를 만난 거지.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히 구조가. 네, 완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전 재개발을 얘기한 거예요. 이젠 집밖에 없구나. 그때 딱 보이셨어요. 네, 집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그때 샀던 건물들 그 가격 이상으로 압구정이 치고 나갔고, 저도 그때 당시 건물 살 때 생각나는 게, 그 돈이면 압구정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건물을 샀단 말이죠. 근데 압구정이 그거보다 그때 가격보다 거의 5배 이상이 올랐으니까요. 후회하시나요? 코로나 이후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좀 참을 걸이라는 생각을 좀 참을 걸. 이게 전문가도 가끔 실수를 하는군요. 자주 하죠. 야, 인간답습니다. 네. 인간답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화제를 다시 전환해 보면은 네.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됐어요. 네. 당선으로 인해 가지고 그럼 이제 서울 하반기 서울에서 가장 핫해진 곳을 한번 추천받을 수 있나요? 일단 오세훈 후보를 떠나서 네네. 오세훈 후보의 역할은 그거예요. 아주 많은 정비사업지를 선정해 줄 거다. 그러면 그 선정되는 곳을 내가 갖고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한 거고 가지고 있어도 그게 상급지냐 아니냐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죠. 지금 유튜브를 계속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 쫓아다니셔야 돼요. 물건 보러 다니세요. 예. 지금 아파트 갈아타기 이런 거는 잊어버리셔야 돼. 왜냐면 대출이 안 나오는 순간부터 레버리지가 안 되는데 갈아타기는 무슨 갈아타기예요. 맞아요. 예. 그냥 여유자금 가지고 하나 더 사놓는 전략을 피시는 게 지금은 맞고 나중에 레버리지 될 때 그때 갈아타셔도 늦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진행지 중에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자리들 제가 뭐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2022년, 21년에 제가 자양사동 그때 추천드렸던 지역이 실투자 금액 기준으로 1, 2억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당시에요? 그쵸. 4억, 5억이었으니까 너무 쌌네요. 매매가가 대지집 6평짜리가. 근데 지금 그게 원룸이 15억이고 17억. 20억 이렇게 되거든요. 20억 그냥 갔나요 이제? 네. 와. 그래서 야.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그럼 좋아하는 자리는 어디냐? 한강, 역세권. 2개로 끝나요. 아니 잠깐만요.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그러면 22년도에 실투자 1억 2억이었다고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7억에서 20억 정도 하니까 최소 15배를 번 거네요. 그렇죠. 실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잘 짚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배 아파갖고 못 사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진짜 웃긴 거 얘기 드릴게요. 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 투자할 때 아파트를 샀으면 어떻게 됐냐? 그 주변에 자양구성이나 이런 거 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한동안 24년까지도 24년, 25년까지도 네. 떨어졌던 거 복구가 안 됐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었다는 거지. 예, 아파트를 샀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구축 사지 말고 음. 신축의 공급자가 되라.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귀한데. 신축 아파트 귀한 거는요. 네. 뭐 5년, 10년으로 안 끝나고요. 지금 이 타임 테이블이 끊어졌기 때문에 네네. 20년은 갑니다. 20년은 가요. 근데 서울에 나대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정비 사업 해야 돼요. 그럼 이게 1, 2년 상당간에 지어지냐고요. 네. 최소 다 10년 이상인데. 네.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신축 귀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그 귀한 신축을 내가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냐,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나는 상급지 아파트를 마포를 갖고 있고 강남을 갖고 있다. 의스대실 필요가 없는 게 10년 지나면은 신축 아파트 가지고 있고 또 급지 비슷하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밀려요. 그래요. 신축발이 그렇게 세지나요? 왜 달라지냐면 한강발이 세진 것처럼 신축발은 여전할 것이다. 제너레이션이 바뀌어요. 지금 신축은 35층 룰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 40층, 50층 툭하면 다 그렇게 나와요. 다르겠네요. 공정률을 줘요. 다른 아파트가 돼버리죠. 아예 다른 아파트가 된다니까요. 녹지 비율도 더 높아지고 층수는 높아지니까 당연히 동네 랜드마크가 돼버려요. 되게 멋있는 건물에 사는 사람과 그냥 건물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네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다 기억해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들은요 신축을 따라서 대장이 움직였어요. 맞아요. 대장이 신축 아닌 경우는 없다니까요. 맞아요. 다 신축이어야 돼요. 원벨리 전에 아크로레오파크. 맞아요. 그 전에 뭐 퍼스티지. 다 신축 애들이 가져가는 거고. 맞아요. 광진구 옛날에 마포보다 좋았어요. 근데 광진구는 이제 그 신축 아파트가 없으니까 사그라들고 마포에 아이언 뉴턴이나 나오니까 마포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다음 신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다음 신축을 또 사볼까? 작은 금액으로 시간을 주고 돈을 얻는다. 이거를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 감사합니다.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겠네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네, 죽을 때. 네. 신축 패러다임이 또 이제 지금 생기는 신축은 40층, 50층이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냥 네. 신축이라고 딱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신축에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그 반포에 신축에 사시고 계시잖아요. 네, 신축에서 못 벗어나시겠어요? 신축에 한 번 살면 네. 이제 구축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 네, 그렇게 되고 또 삶의 질이라는 게 네. 구축에 있으면은 뭐 벌레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시설 같은 것도 커뮤니티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좀 더 낫긴 나아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고급 아파트 뭐 강남이라고 해서 안에 거주하시는 분도 다 인류 뭐 고소득자 고급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 아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었으니까 거기 살지 않을까? 특별하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그냥 미리 샀을 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미리 샀을 뿐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이웃집에서 볼 법한 아주머니 아저씨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 다 10,000원 한 장 아까워하시고 예? 앞에 신세계백화점 그냥 공짜 커피 타러 갔다 오시고 백화점에 안 가도 돈 아까운 거 아시는 분들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냥 먼저 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착각은 진짜 하이엔드 있잖아요. 그냥 뭐 아크로폴레스 회장님들 그렇죠. 뭐 아크로폴레스나 아니면은 저기는 수행원 있는 분들. 나인원이나 아니면 한남더일이나 이런 데가 그런 데지 일반 그냥 아파트는요. 다 오래전에 거기에 살았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샀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미리 샀을 뿐이 되셔야 돼. 예. 그 하여튼 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가장 먼저 드네요. 네. 그리고 일단 못 살아본 입장에서는 신기한 게 네. 뭐냐면 또 마포도 그렇고 네네. 예, 신축을 저도 막 여기저기 다 살아봤지만 신축이라고 해서 다 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관리 비용이나 이런 거를 아끼냐 아끼지 않느냐 이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는 또 관리비나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앞에 있는 석가산에 물을 다 끊어버리고 물도 안 틀어놓고 분수가 있는데 틀지를 않아. 뭐 그런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그것도 보셔야 돼. 이 제가 아파트가. 사는 아파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파트 보실 때 이게 신축이나 준신축도 안에 이렇게 운용이 잘 되는지 보고 가셔야지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안 해요. 다 뭐 사우나를 만들어 놓으면 뭐해? 운영을 안 하는데. 맞아요. 네? 아니, 근데 강남이나 좀 같은 주요 핵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비용을 오히려 쓰면서 네, 돌려요. 오히려 이제 그 아파트 질을 높이는데 네. 다른 데들은 이제 그 운영비나 경영 그 난으로 인해서 찬반 투표해서? 관리비 네. 그 때문에 이제 내리잖아요. 없애잖아요. 맞아요. 없애버려요.